서울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요즘에 신종 코로나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이제 뒤숭숭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투자의 가치와 철학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강남 3구 쪽 하락했다고 하고 당분간은 조정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굉장히 또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의 도움 말씀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신경철 부대표님께 이슈 브리핑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대표님 오늘은 어떤 브리핑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모든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 대상이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강남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 난 강남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이제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전염병으로 주가랑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 가운데에도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있었을 때 가장 늦게 내려갔고, 그다음에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회복되었고, 이런 이제 곳이 바로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좋은 호황기에는 더욱 강한 곳이 바로 강남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요즘에 그 입시 정책의 변화로 대치동이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위치한 이 대치동이 왜 대치동이 되었을까를 오늘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대치동이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이제 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포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득 일자리가 이제 그 주변에 생기고 주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국이었어요. 주변에 고소득 일자리가 생기고 고가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살아났고, 그러면서 이제 고소득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기꺼이 내 자녀를 위해서 페이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대치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가가 더욱더 형성되니까 외국에서 이제 방학 시즌을 통해서 유학 오는 수요들, 그다음 지방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학원에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수요들,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교육계통에 학원이 대치동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원가의 대명사는 대치동이다,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거기에 좋은 학원가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기꺼이 페이할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 고소득 일자리들이 주변에 생기니까 그것들이 이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대치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뜨는 곳이 이제 용산과 강남 이제 두 개로 이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용산이 좋으냐, 강남이 더 좋으냐, 이게 둘이 이제 대립각을 이루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용산과 강남 물론 둘 다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용산은 미군 기지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 자리에 센트럴 파크, 미국의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박원순 수장이 올해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이제 용산입니다. 강남과 용산을 비교했을 때 그럼 어디가 더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저는 용산보다는 강남에 좀 더 이제 가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용산이 나쁜 곳 아니고 좋은 곳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산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더 좋은 곳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곳인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곳이 바로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투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용산의 투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반면에 강남의 동일한 평수의 투룸은 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1억 정도면 이제 투자 가능한 이런 현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용산과 강남의 가치 땅값 이제 그 매매 시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용산은 아직까지 강남에 비해서는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다거나 월세를 안고 투자할 때 세입자의 질이 아직까지 이제 강남만큼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것들은 이제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용산도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지만 사실 강남도 그에 못지않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완공이라든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든가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삼성역을 지나간다든가 국제교로 복합지구,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설립된 뭐 삼성역 근처에 아니 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 등 그 용산 못지않은 개발 계획이 강남에도 많이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또 비추어 보면 현재도 강남이 살짝 앞서 있는 것도 맞고 앞으로도 강남이 용산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은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도쿄나 파리, 런던, 뭐 이제 그 이런 뉴욕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강남 물론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격에 미래 가치가 미리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 신중하게 투자를 이제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될 텐데요. 기대치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투자를 대체질랑 비교해 봤을 때 숫자로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이것이 지금 내가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현명하게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숫자로 비교해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강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